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일본에서 1980년대 매주 토요일 밤 방영되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목은 위크엔더인데 뉴스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흥미로운 사건들을 위주로 소개하는 방송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사실 확인이 힘든 B급 찌라시나 각종 루머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은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인기리에 방영 중이었죠. 그런데 이 위크엔더에서 가장 처음 소개된 일에 지금까지도 일본 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한 마을이 있습니다. 일명 유비키리무라 마을. 우리말로 해석하면 손가락 절단 마을이라는 꽤나 섬뜩한 이름이었죠. 그 시작은 1982년 일본 후쿠오카현 다가와 지방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작은 촌락 하나가 있었는데 한때 탄광으로 번성을 했지만 광산이 폐쇄된 후로 거의 쇠퇴해버린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살던 남성이 잔디를 깎던 중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는데요. 작은 마을이어서 주민들 모두 한 마음으로 남성의 상황을 딱하게 여겼죠. 그런데 이 어수선한 분위기가 진정되기도 전에 마을 사람 중 또 다른 한 명이 손가락 하나를 절단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그 후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은 신체 하나씩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제는 마을 이장의 아들의 손가락 절단 사고, 며칠 뒤에는 할머니의 발가락 절단, 심지어 얼마 후에는 귀가 절단되는 사건도 발생합니다. 더 끔찍한 건 농기구의 사고로 눈까지 없어진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 이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 한 군데 이상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평범했던 마을이 기이한 사고로 얼룩지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신고가 한 건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젊은 30대 부부였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밭일을 하던 중 실수로 아이의 목을 낫으로 베었다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이제 실체 잃는 것도 모자라서 주민들이 목숨까지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인데요. 상황이 이러니까 이웃 마을에서는 저 마을에는 저주가 내렸다라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어느덧 그 소문은 타 지역 외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문에 가장 귀를 기울였던 건 바로 보험회사였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로 상해보험을 계속해서 지불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근데 이런 일은 전 세계에도 너무 흔치 않은 사례거든요. 같은 마을에서 계속해서 신체가 다치는 사고가 나니까요. 결국 보험사 직원들이 확인차 마을에 방문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 중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 농산일이라 해도 집 앞에 먹을거리를 위한 밭을 가꾸는 정도지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자, 그럼 다들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과거 마을을 번영하게 만들었던 탄광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위로금의 명목으로 거액의 보상금이 지불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금이 꽤나 큰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한동안 일을 안 하면서 좀 여유롭게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중 일부는 집을 새로 짓기도 했고요. 또 누구는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돈은 언젠가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시간이 지나 수중의 돈이 좀 바닥나자 마을 주민들은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선택한 방법은 일로서의 복귀가 아닌 다름 아닌 범죄였습니다. 입에 일을 하지 않고도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을 알아버렸죠. 그래서 떠오른 게 보험금 사기였습니다. 네, 자신들의 몸을 조금씩 절단하면서 보험금을 타냈던 거예요. 처음엔 스스로 신체를 자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어느 한 집이 성공하자 유행처럼 그 방법이 퍼져나갔던 거죠.
완전 마을 자체가 미쳐버린 건데요. 여기까지 알게 된 보험회사는 경찰에게 이 사실을 신고했고 머지않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결국 이와 관련된 주민들이 쏙쏙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앞서 실수로 아이의 목을 베었다는 부부 역시 처음부터 사망보험금을 목적으로 아이를 죽인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마을은 손가락 절단 마을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죠. 자, 여기까지가 위크엔더에서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방송 자체가 워낙 검증이 되지 않은 정보가 많다 보니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냐라는 의심도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신이 되는 실제 마을은 분명 존재합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다가와 지방 오토마치라는 마을이 그곳입니다. 실제 1982년 9월에 이곳 주민들이 자신들의 손가락을 잘라 보험금을 착취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분명 남겨져 있습니다. 용의자 중 한 명인 50대 타케지 씨는 도끼를 이용해 왼쪽 검지를 자르고는 보상금을 타냈어요. 추후 경찰 조사에서는 자기가 유흥비와 도박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를 저질렀다고 고백을 했는데요. 이후 타케지 씨 사례를 본 이웃 주민들은 너도 나도 따라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그마치 32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보험금 사기를 벌인 게 드러났습니다. 서로서로의 절단을 도왔던 거죠. 그런데 요토마치라는 시골 마을이 유독 참 특이한 곳입니다.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집단 보험 사기 사건 외에도 흉흉한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었죠. 1986년에는 마을 이장의 집무실에 괴한이 난입해서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002년에는 이 지역의 의회 의장이 총상을 입는 사건도 벌어졌고요. 그리고 2003년에는 이 마을의 출신 지역 의원이 알고 보니까 자동차 절도단의 리더인 게 드러났습니다. 이 외에도 화염병 테러, 지역 공무원 실종, 폭행 사건까지 너무도 외진 시골에서 벌어졌다고 믿기 힘들 정도로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한 일본 언론사가 이곳은 폭력 조직 마을이다 라고 표현했을 정도였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통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면은 그것을 숨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오토마치 측에서는 오히려 이것을 마케팅으로 활용해요. 2017년 마을 홍보 팜플렛을 만들었는데 범죄 영화 오션스 11을 패러디한 사진을 넣은 거예요. 보통 지역 특산물이나 아니면 지역 관광 명소잖아요. 근데 뭔가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고가 벌어진다는 걸 의미하려 했는지 어울리지 않는 내용물이었죠. 어떤 범죄와 공포 테마로 관광객들을 유치하려 했던 걸까요? 이런 오토마치 마을처럼 일본인들이 두려워하는 또 다른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아키타현의 미나미 우야마 도무라. 참 독특한 점이 있는데 이 마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마을 홈페이지가 버젓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난 2016년부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TV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씩이나 여기를 주제로 다룬 적도 있고요. 이 미스테리한 마을의 특징은 세금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통치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건데 그에 따라 마을 사람들은 나라의 지원금도 받을 수 없고 혹여 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주민들의 자력으로 마을을 복구해야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특징은 마을에는 신생아가 없습니다. 이게 한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죠. 그 밖에 병원이나 금융기관 그리고 편의점 등의 기본 시설도 찾아볼 수 없고요. 국가 관리 바뀌기 때문에 우체국 같은 공공시설도 당연히 없습니다. 도로에는 비포장의 상하수 시스템 또한 없고 전봇대도 없는 말 그대로 옛날 사극지대를 복사해 놓은 듯한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독특한 풍습에 주목할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무라하치부라는 건데 이건 마을의 규율에 반발을 하거나 질서에 깨는 인물을 자체적으로 처벌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보니까 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그 인물과의 교제를 단절해버리는 것.
한마디로 마을 사람 한 명을 지독하게 왕따시키는 악습입니다. 가벼운 경우에는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하거나 그 사람이 사는 담벼락에 낙서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데, 정말 만약에 심해질 경우에는요, 집에 오물이나 동물의 사체를 던진다던가 또는 마을을 걷고 있을 때 차로 들이받는 일도 있었어요. 극도로 비인간적인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 방송에서도 마을의 존재를 파헤치던 중 결국 미나미 오야마 도무라는 그저 누군가의 장난으로 시작된 가상의 마을이려니 하고 얌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악습 중에 악습인 무라하치부는 조사 결과 실제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죠. 심지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지난 2004년 니가타현 북부에 위치한 세키카와무라라는 마을에서는 낚시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일정이 일본 명절 중 오봉기간과 겹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추석 연휴에 마을 대회가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이때 일부 주민들은 마을 대회를 준비하고 정리를 하다 보면은 명절을 느긋하게 보낼 수 없다면서 불평을 했고 결국 불참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마을 대표는 당신들이 대회에 참가하지 않으면 내가 무라치부를 하겠다고 울음장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행사에 불참한 주민들에게 공용 쓰레기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했고 뒷산에 산나물 채취를 금지시켰습니다. 견디다 못한 사람들은 결국 고소를 했고 마을 이장을 비롯해서 동참한 사람들은 재판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끝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참 비인간적이죠.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끔찍한 결말로 끝난 사건도 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야마구치현 슈난시의 미케타 마을에서 두 가구에 갑작스런 화재가 발생합니다. 먼저 사고가 난 집에서는 남성 1명과 여성 2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서에는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시작하죠. 그런데 다음 날 같은 마을의 다른 주택에서도 또 다른 여성과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참고로 이 마을은 겨우 8가구 뿐이었고 인구는 고작 12명 뿐이에요. 게다가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고령자였습니다. 아주 작디 작은 이 시골에서 주민 5명이 이틀 만에 사망한 것인데 근데 시신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둔기로 공격을 당한 흔적이 보였던 거죠. 결국 야마구치현 경찰은 살인 방화로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면서 용의자를 점점 좁혀져 나갔습니다. 앞서 화재가 일어난 집의 이웃집에 웬 쪽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게 큰 힌트가 된 거예요. 내용을 보면 불을 붙이고 연기가 나 기뻐하는 시골놈 가츠오. 이게 이웃집에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 집 주인을 참고인으로 불렀고 놀랍게도 얼마 뒤 그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습니다. 용의자 남성 호미코 세이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가 자라다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도쿄로 상경했지만 중년이 된 44세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외지인 대접을 받으면서 이 마을에 썩히지 못하고 겉돌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과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이 대립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를 들여다보니까 코세이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어서 거절을 원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가장 젊다는 이유로 모든 허드렛 일이 그에게 맡겨졌고 또 마을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이거 했냐 저거 했냐 왜 했냐 이러면서 사생활을 간섭하니까 결국 그와 부딪혔던 거죠. 호미코 세이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무라하치부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그의 농기구를 불에 태우거나 심지어는 그가 키우는 개가 마시는 물에 농약을 타기도 했다는데 이에 분노해서 결국 끔찍한 방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전말. 그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이 많은 특성 때문일까요? 일본에서는 유독 마을을 둘러싼 괴담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여기엔 공통점이 있는데 주로 외진 곳에 위치해 있고 외부인을 극도로 꺼려하고 또 일반적인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마을 안에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특히나 이런 고립된 사회가 위험한 이유는 군중 심리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혼자라면 절대 하지 못할 일들도 갑자기 여럿이 모이면 용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비단 일본만의 경우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부와 고립된 채 작은 마을 특성상 자기들끼리 꽁꽁 뭉쳐서 그 안에서 범죄가 벌어져도 쉬쉬하는 건 익히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